안녕하세요. 오픈 스퀘어디 공공데이터 활용 실습 교육 의약품 처방 정보 분석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실습 과정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은 시각화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왼쪽 이미지의 경우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와 시도 코드에 따른 데이터 변화와 오른쪽의 이미지의 경우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별 진료월에 따른 데이터 변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실습을 위해 의약품 처방 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해당 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해주고 있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하시어 의약품 처방 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또한 원활한 실습을 위해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설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URL을 인터넷 주소창에 입력하여 예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실습을 위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을 검색하여 공공데이터 포털에 접속을 합니다. 공공데이터 포털 검색창에 의약품 처방 정보를 검색하여 가장 먼저 나오는 의약품 처방 정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됩니다. 해당 데이터는 각 연도별 수진자 100만 명에 대한 기본 정보와 의약품 처방전별 개별 의약품에 대한 처방 내역 정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데이터는 특정 데이터들이 코드라는 형태로 변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단에 있는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자 매뉴얼을 받으신 후 해당 매뉴얼을 같이 보면서 분석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약품 처방 정보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실습 과정에서는 판다스, 매플론 라이브러리, 시본 모듈을 설치해야 합니다. 아래 명령을 통해서 모듈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를 위한 모듈을 불러오도록 합니다. 또한 판다스에 존재하는 옵션을 통해서 최대 행을 30행까지 생략 없이 출력하도록 옵션을 지정합니다. 판다스에 있는 set 옵션을 이용하여 출력되는 최대 행의 수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는 한글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화 결과에서 한글을 출력하기 위해 폰트를 설정하도록 합니다. 한글 폰트 설정이 완료되면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병합해야 합니다. 2018년도 의약품 처방 정보는 3개의 CS 파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하나로 병합하기 위해서 우선 데이터 파일의 경로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글로브 함수를 이용하여 현재 폴더에 존재하는 CSV 데이터 타입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얻은 파일 경로 리스트를 반복하면서 각각의 CSV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읽어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병합하겠습니다. 먼저 합칠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를 만들어주고 방법문을 통해서 CSV 파일을 하나씩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CSV 파일은 인코딩 타입이 CP949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인코딩 옵션을 CP949로 설정합니다. 또한 데이터 병합을 위해 판다스에 존재하는 concat 함수를 이용하여 df 변수와 읽어온 파일을 합쳐주도록 합니다. 또한 반복이 완료되고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합쳐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f 변수를 출력합니다. 병합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oncat 함수로 병합된 데이터 프레임은 행 인덱스가 서로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reset index 함수를 사용하여 인덱스를 초기화하도록 합니다. 인덱스를 저장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드랍이라는 입력 매개 변수를 true로, 그리고 원본에 바로 적용할 거기 때문에 inplace라는 옵션을 true로 설정합니다. 또한 이렇게 설정된 사항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df라는 변수로 인덱스가 정상적으로 초기화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를 가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info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별 데이터 타입, 그리고 행과 열에 대한 정보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행에 대한 정보와 열에 대한 정보, 그리고 컬럼별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요약 게시 일자라는 컬럼은 날짜 컬럼인데 숫자 형태로 읽어왔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 해당 컬럼을 날짜 형태로 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게시 일자 컬럼을 날짜 형태로 변환하기 위해서 toDateTim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며 해당 데이터의 형식은 년, 월, 일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맷이라는 옵션을 이용하여 형식을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잘 변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데이트타임 형식으로 변환을 하면은 데이터타임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월, 요일 이름, 일 등 다양한 정보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게시 일자 컬럼에 데이터타임 프로퍼티를 이용하여 월과 요일명을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새로운 컬럼으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진료월과 진료요일 정보를 요약 게시 일자 컬럼에서 정상적으로 추출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불필요한 컬럼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df의 드랍 함수를 적용하여 데이터 공개 일자 컬럼을 삭제할 것이고, 드랍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exit을 1로 설정해 주셔야지 컬럼이 삭제가 됩니다. 또한 원본에 바로 적용하기 위해서 inplace 옵션을 true로 설정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삭제가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입자 일렬 번호 컬럼의 고유값과 고유값별 의약품 처방 횟수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에 가입자 일렬 번호 컬럼을 이용하여 고유값을 조회하실 수 있으며
해당 결과를 랭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의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100만 명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가입자 일렬 번호별로 데이터의 건수가 몇 건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입자 번호가 690-996인 번호인 경우 2863건의 의약품 처방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 코드 컬럼을 이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의약품 처방 횟수를 확인하고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앞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성별 코드 컬럼을 값의 개수로 계산을 해준 뒤 플롯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별 코드와 동일하게 연령대 코드를 이용하여 연령대별 의약품 처방 횟수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결과는 인덱스를 정렬하여 연령대 코드가 증가될수록 데이터들이 변화되게 데이터를 정렬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정렬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앞서 시각화한 것과 동일하게 막대 차트로 시각화를 합니다. 그 결과 연령대 코드가 1인 경우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 코드를 이용하여 시도별 의약품 처방 횟수가 얼만큼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산한 것과 동일하게 시도 컬럼을 대상으로 값의 건수를 계산하고 인덱스를 정렬한 후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코드는 법정동 코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시도 코드가 1인 경우 서울, 4일인 경우 경기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코드 정보는 사용자 매뉴얼에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컬럼의 고유값과 고유값별 의약품 처방 횟수를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컬럼을 이용하여 고유값을 계산하실 수 있고 랭스 함수를 통해서 해당 고유값이 몇 개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에 대한 고유값은 3135건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컬럼을 이용하여 밸류 카운트 함수를 통해서 가장 많이 처방된 약품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가 컬럼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을 값으로 정렬할 수 있는 소트 밸류 함수를 이용하여 단가 컬럼을 내림차순으로 정렬합니다. 정렬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이 단가가 비싼 순서부터 저렴한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가가 0인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는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단가가 비싼 약품명은 단가가 787,100원이며 해당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약품 일반 성분 코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이 약품이 어떤 성분이고 그리고 주로 어떤 약제인지를 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 컬럼이 0인 데이터를 제외하고 원본 df 변수에 다시 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금액 컬럼이 0원인 데이터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조금 자세한 분석을 위해서 연령대 코드 5세 단위의 컬럼의 값이 5 또는 6인 데이터만 추출하도록 합니다. 연령대 코드 5세 단위에 해당하는 컬럼의 값이 5 또는 6인 데이터는 20대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추출된 데이터는 df_20이라는 데이터 프레임 변수명으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대를 대상으로 많이 처방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가장 많이 처방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결과에서 20대를 대상으로 가장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의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추출하기 위해서 인덱스 정보를 이용하고 최대 10개까지 슬라이싱 하도록 합니다. 또한 해당 정보를 top10이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합니다. 20대를 대상으로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 약품의 일반 성분명 코드를 이용하여 시도별 처방 건수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피벗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인덱스는 시도 코드, 컬럼명은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밸류는 금액, 집계함수는 count, 그리고 결측치는 0으로 대체하며 해당 피벗 결과에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추출하고 해당 정보를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가 가장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의 데이터들 중 해당하는 시도의 데이터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처방된 정보를 이용하여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피벗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계산된 결과값은 히트맵을 이용하여 시각화했을 때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에 있는 히트맵 함수를 이용하여 앞서 계산된 피벗 테이블 변수를 저장 입력으로 넣어주고 원활한 정보 전달을 위해서 색상별 값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상위 10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별 그리고 시도 코드별 데이터 건수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상위 10개 데이터가 경기도와 서울에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계산된 코드를 이용하여 20대를 대상으로 많이 처방된 상위 10개의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이용하여 시도별 평균 처방 금액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산된 피벗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집계 함수를 평균으로 변경한 후 다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도 코드별,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별 평균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해당 데이터를 히트맵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데이터는 실수형 데이터이기 때문에 FMT를 실수 형태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결과
두 개의 약품 코드가 다른 약품에 비해 평균 비용이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약품의 경우 시도별로 몇백 원 단위의 편차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도 코드가 서울인 데이터를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시도 코드는 11이며 시도 코드의 값이 1, 2과 같은 데이터들만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추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그룹 바이 함수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컬럼을 그룹으로 하여 금액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결과를 정렬 함수를 통해서 처방 금액이 큰 10개 약품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된 결과를 변수에 저장 후 데이터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판매된 111, 501, ATB 코드 데이터만 추출 후 월별 판매 금액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해당 추출된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하여 그룹 바이 함수를 진료월 컬럼으로 적용해주고 단가 컬럼의 합계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월별 단가 합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10개 코드의 월별 판매 가격을 계산하고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계산된 정보에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가 포함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의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피봇 테이블 함수를 이용하여 인덱스는 진료월, 컬럼은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값은 금액, 집계 함수는 평균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특정 컬럼의 값이 너무 크게 나오는 현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피봇 결과를 이용하여 히트맵 시각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위 10개의 일반 성분명 코드를 이용하여 월별 평균 판매 단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그 결과 493901 ATB라는 약품이 가장 비싼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데이터에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기준으로 월별 판매 가격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 함수를 이용하여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별, 진료 월별 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피버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피버팅 하기 위해서는 해당 변수가 데이터 프레임이어야 하므로 인덱스를 초기화해 줌으로써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피벗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인덱스는 진료월, 컬럼은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 밸류는 금액, 함수는 첫 번째 값을 사용하는 first라는 함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밸류, 혹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0이라는 결과로 값을 변환한 뒤 트렌드라는 변수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별, 월별 판매 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또한 누적값을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약품에 대한 일반 성분명 코드를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적 판매량이 큰 순서대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정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결과를 통해서 누적 판매량이 큰 순서대로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를 정렬하실 수 있으며 누적 판매량이 가장 큰 성분명 코드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적 판매량이 가장 큰 약품 일반 성분 코드와 같이 처방된 데이터를 계산하기 위해서 해당 코드의 처방 내역 일렬 번호를 추출하도록 합니다. 약품 일반 성분명 코드가 누적 합이 가장 큰 것과 같고, 그리고 그때 처방 내역을 의미하는 처방 일련 번호 컬럼을 추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출된 처방 내역 일렬 번호 컬럼을 이용하여 가장 많이 판매된 약품과 같이 처방된 다른 데이터들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약품 성분명 코드가 가장 많이 판매되지 않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약품 성분명 코드의 값별 개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11501ATB라는 이 약품은 111001ATE, 165702ATB와 같은 약품과 같이 처방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계산된 시리즈 데이터의 플롯 함수를 이용하여 막대 차트로 시각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를 시각화하는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원활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상위 10개를 시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111501ATB 약품과 가장 많이 같이 처방된 그 외 상위 10개의 약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이것으로 의약품 처방 분석 실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